골드만삭스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3억 개가 AI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억 개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학력 전문직이죠. 맥킨지는 법률 업무의 44%, 회계 업무의 50%가 현재 기술로도 자동화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JP모건은 AI 법률 시스템 하나로 연간 36만 시간의 변호사 업무를 대체했고 그 결과 법무팀 규모를 30% 축소했습니다. 이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AI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부터 보죠. 2023년 IBM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0%가 향후 3년 내 AI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금융업계에서만 향후 5년간 2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법률업계의 신규 채용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귀하기 때문이고 물이 싼 이유는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지식이 물처럼 흔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말이죠. AI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AGI, 즉 인공 일반지능의 도달 시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샘 올트먼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를 예측했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2030년 이전을 전망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AI가 점점 더 많은 인간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AGI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건 좁은 AI입니다. 특정 작업에만 특화돼 있죠. 하지만 AGI는 다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지능을 말합니다. 이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모두가 이를 목표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AI가 발전하면 단순 노동부터 대체되겠지라고 말이죠.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24년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가장 빠르게 침투하는 분야는 의료 진단, 법률 분석, 재무 설계 같은 고숙련 영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직업들의 본질이 데이터 패턴 인식과 논리적 추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AI의 의료 영상 판독 정확도는 이미 평균적인 인간 의사를 넘어섰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AI는 법률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기록했고요. 여기서 무서운 점은 복제 비용입니다. 천재 의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최소 15년과 수억 원이 듭니다. 반면 AI는 한번 개발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서버를 추가하는 비용은 수백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이건 경제학의 철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직을 준비하는 건 무의미할까요? 완전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3년 보고서는 2027년까지 현재 업무의 42%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변화는 경제 시스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MIT 경제학자 에릭 브린율프스는 우리가 한계 비용 제로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건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사라지는 세상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의 가격을 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이죠. 비싸 보이지만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인간 노동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하루 8시간 일합니다. 로봇은 2,700만 원에 구매하면 10년 동안 하루 24시간 작동합니다. 전기세만 한 달에 몇만 원 들죠. 더 중요한 건 로봇이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생산 비용은 재료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미 기가팩토리에서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을 텐데,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 시대죠. 스탠퍼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는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물가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와우. 생각해보세요. 생산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지면 물건값도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같은 돈으로 10배 많은 걸 살 수 있죠. 정부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해도 지금의 1000만 원 구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의 문제죠.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돈이 필요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자 칼 베네딕트 프레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술 발전이 물가를 급격히 낮추는 시대에는 저축의 효용이 떨어진다고요. 미래가 현재보다 풍요롭다면 현재 소비를 희생하며 저축할 이유가 약해지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까요? 1990년대에 컴퓨터를 사려면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았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성능의 컴퓨터를 5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컴퓨터 사려고 모은 500만 원은 과잉 저축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모든 상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인류가 AI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이었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건 철학적 사변이지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뇌는 지난 10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너무 느리죠. 반면 AI는 몇 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오픈 AI의 GPT 시리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GT2에서 GPT-4까지 불과 4년 만에 엄청난 도약을 이뤘거든요. 일부 연구자들은 2030년대에 초지능 ASI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똑똑한 존재를 말합니다. 물론 이건 예측일 뿐이고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레이 커즈와일 같은 미래학자는 기술적 특이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더 나은 AI를 만들고 그게 또 자신을 개선하는 식으로 지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AI 연구자들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초지능이 탄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못 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노화 방지, 무한 에너지 같은 것들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학적 질문도 던집니다. 모든 일을 AI가 더 잘한다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토비 오드는 이를 인간 존엄성의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 데이터를 보면 선진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은 올랐지만 노동자의 몫은 줄어든 겁니다. AI 시대에는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전망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 기존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자본주의 모델로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무엇이 가치를 결정할까요? 여러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답은 비슷합니다. AI와 에너지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지능이 공짜가 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그 지능을 돌릴 전기와 그 지능에게 무엇을 시킬지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AI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죠. MIT의 맥스 테그마크 교수는 이를 가치 정렬 문제라고 부릅니다. AI에게 올바른 목표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수백 개의 AI를 지휘해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수천 개의 AI를 동원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엘리트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죠. 골드만삭스, 맥킨지, 세계경제포럼 등 주요 기관들은 모두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재편을 전망합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이 먼저 영향받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로봇과 AI의 결합으로 생산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GI가 2020년대 후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더 나아가 초지능의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물론 이건 예측이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AI는 발전하고 있고 그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화폐 저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기술 변화가 화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 관련 기술과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둘째, 당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통찰을 개발하세요. AI가 복제할 수 없는 건 바로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가치관입니다. 셋째,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세요. 세계 경제 포럼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자의 50% 이상이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사라지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낡은 방식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